이번 내용은 이혼 소송을 쉽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혼 소송이란 무엇인가? 이혼을 하지 않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래도 내가 이혼을 고민하는 분들, 당장 이혼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그래도 이혼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아직 약한 단계에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될 내용들, 이혼 소송이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혼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사안을 반드시 아셔야 되고 또는 지금 당장 이혼할 게 아니라 혹시나 또 이혼을 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오늘 내용을 참고를 잘 해보시면 내가 이혼할지 말지 언제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데 많은 참고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이혼 소송의 내용이 뭔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혼 소송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혼을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혼인 신고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혼도 이혼이 되는 공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두 분이 협의가 잘 되시면 두 분이 가서 협의 이혼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는데 마지막에 말이 잘 안 맞잖아요. 서로 막 니 탓이다. 뭐 너는 잘했냐? 그럼 너는 뭘 잘했냐? 막 이렇게 입씨름하는 상태에서 돈 문제, 위자료 문제, 재산 분할 문제, 그 집이 네 거냐 내 거냐, 뭐 나는 뭐 집안일 안 했냐, 그럼 나는 돈 안 벌었냐, 이런 얘기가 섞여 들어가고 애를 누가 키울 것인가 이런 문제가 돼버리면 이혼을 하자는 거에 대해서 둘이 결심이 섰지만 조건이 맞지 않으니까 이혼 신고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혼 소송을 해서 판사가 하여금 이혼을 해라 이렇게 판결을 받는 겁니다. 이게 이혼 소송입니다. 알겠죠? 다만 이때 이혼 소송을 할 때는 이혼을 하라는 결정만 내려주는 게 아니라 다른 내용도 다 같이 판결을 내려주거든요. 이혼을 하라는 내용도 결정을 내려주고 두 번째는 위자료도 결정을 내려줍니다. 위자료가 무엇이냐? 잘못한 사람이 잘못하지 않은 사람에게 돈으로 배상해라, 금전으로 배상해라 그 말이거든요. 바람을 피워서 외도 간통을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욕설이나 막말을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폭행을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생활비를 안 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외박, 뭐 가출 이런 거 한 사람도 있고 또는 마마보이나 지나친 친정엄마한테 의존, 가정으로서 독립하지 않고 시댁이나 처가가 부당하게 개입하는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성격 자체가 이상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잘못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 잘못한 사람이 잘못하지 않은 사람에게 금전으로 배상하라. 이게 위자료입니다. 그리고 위자료 결정했으면 재산 분할도 결정을 해주거든요. 여러분이 이혼하는데 뭐 아파트나 빌라가 한 개 있다 또는 전세금이 있다 또는 예금 채권이 얼마가 있다 주식이 있다 자동차가 있다 이런 경우에 그 재산을 반반 갈라야 될 거 아니에요. 사안에 따라서 6대4, 7대3, 뭐 5대5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오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재산을 갈라서 분할해야 된다고요. 이혼을 해서 나오는 여성 입장에서는 비록 내가 가사일만 했지만 내가 가사일 한 덕분에 네가 재산을 모은 게 아니냐 지킨 게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애하고 같이 살 수 있게 그 돈을 내가 받아와야 된다. 그리고 남자 입장에서는 내가 돈 많이 벌어왔지 않느냐, 내가 이만큼 기여한 게 크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많이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재산 분할을 서로 주장하는데 이걸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결정 내리는 게 양육권, 양육비. 얘를 누가 키울 것인가. 합의가 되면 그냥 그 사람 키우면 되는데 둘 다 키우겠다 그러면 판사가 또 그 양육 환경 조사 이런 걸 해가지고 누가 더 양육자로서 적합한가 이런 걸 조사하고 그래서 양육권자를 정하고 양육권자가 정해지면 그 상대방 양육하지 않는 사람은 이 사람에게 매월 얼마의 양육비를 지급하라 이걸 결정하는 것이죠. 이제 이혼 소송이 뭔지 이해를 하셨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혼 소송이란 무엇이냐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혼을 하라는 결정을 받고 위자료, 잘못한 사람이 잘못하지 않은 사람에게 얼마 주라는 결정, 그리고 재산분할, 우리가 갖고 있는 전세금이나 빌라나 아파트 같은 거 몇 대면 나누라, 그리고 양육권, 양육비 누가 키울 것이고 안 키우는 쪽은 키우는 쪽에 얼마를 지급하라. 요걸 다 한꺼번에 결정을 내려주는 게 이혼 소송입니다. 자, 첫 번째 내용으로 이혼 소송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셨다면 두 번째는 나에게 이혼 사유가 있는지 검토를 하셔야죠. 자, 여러분 이혼 소송도 소송이잖아요. 뭐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아무 이유 없이 이혼시켜 주십시오 하면서 법원에 소장을 낸다고 이혼을 시켜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이혼 사유라는 게 존재를 해야 됩니다. 이혼 사유가 있어야 내가 이혼 소송을 했을 때 방금 얘기했던 이혼하라, 위자료 주라, 재산분할 지급하라, 뭐 양육권, 양육비 어떻게 하라 그 결정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이혼 사유가 무엇이 있는가? 3대 이혼 사유가 있죠. 외도 간통, 폭언 폭행, 생활비 미지급. 이혼 소송을 상담받으러 왔다 하면 이 세 개가 가장 많은 사유입니다. 자, 여러분 이혼에서 가장 많은 사유하고 이혼 소송에서 가장 많은 사유는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이혼에서 가장 많은 사유는 우리 이혼은 소송 이혼보다는 협의 이혼이 훨씬 많거든요. 근데 협의 이혼은 대부분 성격 차이가 제일 많겠죠. 뭐 티격태격하다가 성격이 안 맞으니까 야야 갈라서 이제 서로 따로 사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해서 성격 차이 때문에 협의 이혼하는 게 많지만
이혼하는 분들 중에서 소송을 하겠다, 변호사 사무실까지 찾아오시는 분들한테는 뭐 성격 차이는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그 성격 차이를 발판으로 막말, 쌍욕, 폭행, 그리고 외도 간통, 또 생활비 미지급, 요 세 개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사유가 내가 이혼 소송했을 때는 거의 무조건 이혼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성격 차이는 어떤가? 단순한 성격 차이는 이거는 이혼 사유가 되는가? 협의 이혼 같은 경우는 성격 차이로 이혼하는 게 제일 많죠. 근데 이 성격 차이 가지고 우리 둘이 성격이 안 맞다는 거 가지고 소송까지 했을 때 과연 판사가 성격이 안 맞으니까 이혼하십시오, 이런 판결을 내려줄 것인가? 이론상은 단순한 성격 차이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 뭐 그런 게 있긴 합니다. 판례 있긴 한데 요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이죠. 뭐 단순히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걸로 이혼시켜버리면 뭐 다 이혼해야지 저도 있거든요. 성격이 맞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뭐 성격은 다 안 맞고 그런 게 있지. 그러면 이제 이 말을 어디서 유튜브나 어디 뉴스에서 본 사람들은 이게 성격 차이밖에 안 되는데 이혼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론하고 실무는 달라요. 제가 수많은 이혼 사건을 하면서 별 말 같지도 않은 이혼 소송도 받아봤고 별 말 같지도 않은 이혼 소송으로 주장도 해봤는데 웬만하면 이혼 다 됩니다. 성격 차이로 웬만하면 이혼이 돼요. 여러분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이혼해야지, 이런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부부 성격 차이 때문에 단순한 성격 차이지만 이걸로 싸운다고 계속 싸우다가 반복되는 입씨름도 하고 하나만 뭘 집어 던지기도 하고 상처가 되는 말도 하고 봉합하고 대충 살다가 진짜 안 맞다, 도저히 못 살겠다, 또 뭐 야 이혼을 하다가 또 뭐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가 그 끝에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오신단 말이죠. 이런 상태에서 내가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이혼 소송을 하자고 주장하는데 상대방이 매달린다, 그런 경우는 잘 없어요. 왜냐면 갑자기 온 게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누적된 부부의 감정의 갈등이 심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성격 차이로 이혼 소송을 주장하면서 이것저것 좀 더 첨부해서 소장을 제출하면 상대방도 웬만하면 이혼을 받아들입니다. 거기에 대고 나는 이혼 못하겠다, 매달리면서 같이 살자, 이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실제로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성격 차이가, 단순한 성격 차이가 이혼 사유가 되는가? 이론 같은 거 그런 거 뭐 이혼 사유가 되거나 말거나 그런 거 관계없고 이혼 소장 던지면 웬만하면 이혼된다, 99%는 이혼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실무상, 이론상 더 적합하게 맞는 말이 될 겁니다. 이거는 판례나 법률의 문제로 이해하려고 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이론이나 뭐 판례상 단순한 성격 차이는 이혼이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려니까 이게 이혼이 되나 안 되나 고민이 되시는 거지. 그렇게 판례나 이론의 문제로 이해하지 마시고 사람 심리의 문제로 이해해 보세요. 내가 싫다고 나하고 살지 않겠다고 변호사까지 찾아가서 비용까지 지불하고 소송까지 해가지고 나하고 안 살겠다고 소송이 들어왔는데, 얼마나 살기 싫으면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소송까지 들어왔는데, 그 상태에서 나하고 살기 싫다는 사람한테 매달려서 제발 좀 같이 살아주세요, 그런 사람의 심리가 있을까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성격 차이도 이혼이 된다. 방금 정리해드린 게 두 번째죠. 나한테 이혼 사유가 있는지 한번 검토해보자. 외도간통, 폭언폭행, 생활비 미지급은 웬만하면 이혼 사유가 되고 성격 차이 같은 것도 웬만하면 이혼 사유가 된다. 그러니까 이 중에 어떤 사유가 있는지 한번 잘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까지 확인을 하셨다면 세 번째는 이혼 증거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증거들을 이제 한번 모아서 취합을 해보세요. 외도 간통 같은 경우는 일단 휴대폰부터 털어보는 게 맞다 했죠. 휴대폰 털어보면 그 상간녀, 상간남하고 그 상간을 전제로 주고받은 카톡이나 문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는 통화 내역, 매일 밤 통화 내역들이 이제 넘겨보면 통화 내역들이 나올 겁니다. 또는 그 휴대폰 다음으로는 그 블랙박스가 있죠. 그 사람이 타는 차 블랙박스 칩을 빼서 SD카드를 뽑아서 이제 컴퓨터에 넣어보면 차 안에서 그런 예정을 전제로 뭐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녹음이 되어 있다거나, 또는 그 앞뒤 그 영상 촬영에서 상간녀, 상간남이 차에 같이 타고 내리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녹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폭언, 막말 같은 경우는 녹음이나 문자 같은 게 좋죠. 평소에 상대방이 폭언이나 막말을 하면 그 우리 휴대폰 자동 녹음 기능이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녹음이 되어 있다거나, 또는 휴대폰에 별도의 녹음 기능을 이용해서 녹음을 하셔도 되고, 또는 폭언, 막말이 포함된 카톡 문자가 날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평소에 모아두시면 이게 또 좋은 증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폭행 같은 경우는 폭행이 직접 때리는 것도 폭행이지만 그냥 막 멱살 잡고 흔들다거나 밀친다거나 넘어뜨린다거나 이랬을 때 멍들고 까지고 하잖아요. 그런 거 빨리 사진 찍으시고 엎어졌다 그러면 빨리 병원 가서 남편이 나를 때려서 또 여자가 나를 밀쳐서 내가 여기 왔다 이렇게 진술하시면 뭐 이제 진단서에 다 기재된다고 말씀드렸죠. 진단서에 배우자가 밀어서 넘어뜨려서 멍들었다고 하면 이렇게 이제 기재가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진단서 발급받으시고, 그리고 경찰에 신고, 폭행이나 직접적인 위협, 가해 이런 게 있으면 경찰에 신고해 놓으면 출동한 경찰이 신고자의 진술에 따르면
누가 남편이 때리려고 해서 배우자가 칼을 들어서 신고했다고 함. 이렇게 그거를 기록을 해서 그대로 경찰서에 보관하니까 그걸 언제든지 발급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좋은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생활비 미지급. 생활비 미지급 같은 경우는 증명하기가 참 쉽죠. 한두 달치 통장 내면 되죠. 그래서 나한테 이혼 증거가 있는가? 휴대폰, 블랙박스, 사진, 녹음, 문자, 병원 진단서, 경찰 신고 내역 이런 것들을 이제 취합해서 모으기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됩니다. 뭐 저한테 굳이 오실 필요 없고요. 여러분 집 가까운 데 보면 그 변호사님들 훌륭하신 분들, 좋으신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내 집 가까운 데 있는 변호사님이 내가 자주 만나기도 좋고 소통하기도 좋고 굉장히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대신 이혼 소송 경험은 많아야지. 그래야 좀 일을 능숙하게 빨리빨리 진행하니까 딱 보자마자 이거 되네 안 되네 이거 얼마네 해라 말아라 이거 뭐 얼마니까 이 정도 나오니까 뭐 이렇게 하면 안 하는 게 낫겠네 하는 게 낫겠네 너 딱 듣는 순간 결론이 팍팍 튀어나와야 되니까 경험이 많은 사람이 좋겠죠. 그러면 내 당사자인 내가 직접 하면 안 되냐? 변호사 없이 해도 됩니다. 아무도 말리지 않습니다. 근데 가성비가 너무 안 나옵니다.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보게 되실 겁니다. 소송이란 게 아무리 짧아도 6개월, 길면 1년, 1년 반, 2년씩도 가는 소송이 있거든요. 그러면 계속 증거를 모으고 한 달에 한 번씩 서면을 제출하고 상대방이 서면이 오면 반박 서면을 제출하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직장을 그만두고 1년, 2년 매달릴 겁니까? 변호사 비용 그래봐야 기껏해야 그 몇백인데 그 돈 아끼자고 1년, 2년 동안 여러분 직장을 그만두고 연봉 몇천을 포기하고 그 일에 매달릴 겁니까? 그렇게 매달린다 하더라도 일생이 이혼 소송 한 번 하는 여러분하고 맨날 밥 먹듯이 이혼을 해서 첫공 이거 이렇게 내면 돼요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전문성의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하면 시간은 훨씬 들고 내 연봉도 포기하고 내 일에 본업에 생업에 지장을 주면서 효과는 별로 안 좋은 이런 부작용이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직접 하는 것보다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훨씬 낫다. 이걸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가압류를 하시라. 가압류가 뭔지 설명을 드릴게요. 가압류는 임시라는 말이죠. 가짜. 일단 묶어 놓는단 말이에요. 묶어놔야 돼. 여러분이 소송에서 승소를 하셔도 배우자한테 뭐 예를 들어 재산분할 50% 주라, 위자료 3천 주라, 5천 주라 판결을 받았어. 내가 대승을 했어. 대승을 했는데 소송하는 1년 동안 남편이 들고 있던 아파트 팔아서 현금 뭐 누구 저기 시댁식구한테 맡겨버리고 보증금 빼가지고 현금으로 인출해놓고 숨겨놓고 이러면 승소한 판결문이 그냥 종이 쪼가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거 갖다 어디다 쓸 거야 그럼. 배우자 이미 배째라 해버리는데 재산 없다고 배째라 해버리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혼 소송을 6월 1일에 제출하겠다 하면 가압류도 6월 1일에 동시에 제출하는 겁니다. 또는 한 일주일 빠르게 한 5월 20일이나 이때쯤 가압류를 제출하는 겁니다. 보증금을 묶어버리고 집을 묶어버리고 예금을 묶어버리고 자동차를 묶어버리고 못 팔게 못 빼돌리게 묶어놓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승소했을 때 돈을 받아올 수가 있는 거죠. 이론상 절차상으로 따지면 소송하고 가압류를 동시에 던진 다음에 소송이 승소가 되면 가압류를 본압류로 바꿔가지고 그 다음에 집행 절차에 따라서 받아오는 건데 그런 골치 아프신 거 전혀 아실 필요 없어요. 가압류 묶어놓으면 가압류를 풀기 위해서는 그 돈을 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여자가 남자한테 소송을 해서 재산분할 5억 받으라 판결을 받았다. 근데 소송할 때 시작할 때 여자가 남자의 집을 가압류를 해놨거든요. 그러면 굳이 뭐 본압류하고 뭐 집행하고 그런 거 골치 아프게 고민하실 필요 없이 남자 입장에서는 가압류를 풀어야 되잖아요. 풀기 위해서 5억을 줘야 된다고. 줘야지 가압류 풀어주겠다는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행 단계 갈 필요도 없어요. 가압류만 잡아놓으면 승소하면 알아서 돈이 튀어나옵니다. 남자 입장에서 그 가압류를 풀기 위해서 자기가 답답하니까 돈을 먼저 줍니다. 그럼 돈 받으면 가압류 풀어주면 되는 거고 돈 안 주면 가압류 계속 묶어놓으면 되지. 그러니까 굳이 집행 이런 거 골치 아프게 고민 안 하셔도 가압류만 묶어놓으면 승소만 하면 알아서 돈이 튀어나온다.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혼을 하지 않으면 가장 좋겠지만 내가 이혼을 해야겠다고 결심을 하셨거나 또는 나도 언젠간 이혼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감이 오신다면 이 내용들을 미리 참고하시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이혼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시고요. 두 번째는 나한테 이혼 사유가 있는지 찾아보시고 세 번째는 나에게 이미 존재하는 이혼 증거들을 모으세요. 없으면 만들어내시고 지금부터. 네 번째는 변호사를 선임하시고 다섯 번째는 가압류부터 던지세요. 이 정도 내용만 여러분께서 참고하신다면 당장 이혼하든 나중에 이혼하든 조금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